니체가 말한 위버맨쉬, 흔히 초인이라고 번역되죠. 근데 이 초인, 돈 많고 성공한 사람일까요? 아니면 남을 지배하는 강한 인간일까요? 오늘 소개할 책 니체의 위버맨쉬를 통해서 니체가 진짜 말하고 싶었던 위버맨쉬, 그리고 왜 이 개념이 지금 이 시대에 중요하고 각광받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원식입니다. 오늘은 프리드리히 니체의 위버맨쉬라는 책을 제가 읽고 리뷰를 해볼 건데요. 니체의 책은 아마 쇼펜하우어와 더불어서 이 시대에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그런 철학자이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인기가 좋아요. 니체와 관련된 책은 나오면 그냥 바로 베스트셀러가 될 정도로 이 떠오름이라는 출판사 이거 잘 잡았네. 위버맨쉬. 책도 되게 예쁘고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고 페이지 수가 한 250페이지 정도 돼서 되게 술술 읽힐 수 있는 그런 책. 페이지 수는 그렇지만 아무래도 니체다 보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단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저는 개인적으로 제 생각보다는 별로였습니다. 왜냐면 프리드리히 니체의 사상을 엿보기에는 조금 부족한, 약간 어떻게 보면 자기계발서 느낌이 오히려 더 강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목에 이제 니체의 가장 핵심 개념 중에 하나인 위버맨쉬를 내세웠잖아요. 위버맨쉬는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초인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사실 초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뭔가 넘어서는 사람, 능가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니체가 이야기했던 위버맨쉬, 초인은 외부 권위의 빈자리를 자기 삶의 새 가치로 메우는 인간입니다.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강한 슈퍼히어로도 아니고 남을 지배하는 독재자도 아니고 성공한 승자, 돈 많은 사람, 자기계발식 그런 우월주의에 빠진 사람도 말하는 게 아니죠. 바로 종교나 전통이나 도덕이나 여론 등 이러한 많은 외부 권위들의 그 자리들을 자신만의 새로운 가치로 채우는 인간이 바로 초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이 책은 니체가 이야기한 초인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기 보면 총 113가지라고 하거든요. 니체의 사상과 함께 떠나는 113가지 인생 수업. 그 113가지를 약간 에세이식으로 이런 식으로 뭐 한 페이지에 이렇게 길어봤자 3페이지 정도, 짧은 거의 대부분 2페이지였고요. 그렇게 이제 서술을 한 그런 책입니다. 니체의 위버맨쉬에서 이 말하는 새 가치는 단순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그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삶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왜 사는가, 내가 무엇을 귀하게 여기는가, 난 뭘 책임을 져야 되는가, 이런 다양한 내 삶 전체를 관통하는 기준을 외부 요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만들어서 책임지는 것, 그런 인간을 위버맨쉬다라고 부르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위버맨쉬가 등장한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니체가 보기에 이제 근대 이후의 유럽은 종교적 절대 기준이 약해졌죠. 그래서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또 기존에 있었던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도덕이 당연한 게 아니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허무주의로 빠지게 됩니다. 니체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인간들이 남들이 하는 대로 이제 따라가고 안전과 편안함만을 최우선으로 삼고 큰 의미나 큰 목표, 큰 창조를 포기하는 인간이 되어가는 것 자체를 되게 안 좋게 생각을 하고, 그 개념을 최후의 인간 라스트맨으로 표현을 하면서 그 반대편에서 허물을 회피가 아니라 재창조로 돌파하려 합니다. 그 개념이 바로 위버맨쉬인 거고요. 결국 이 위버맨쉬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는 바로 자기 극복입니다. 어제의 나를 넘어서고 오늘의 나를 넘어서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고정된 자아상까지 넘어가 버리려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 책은 그 니체가 위버맨쉬를 달성하기 위한 113가지 방법, 뭐 실제로 니체가 113가지만 말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어나니머스는 사실 이제 익명을 뜻하는 영어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번역했는지를 여기선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 근데 그거를 드러내지 않고 이제 어떻게 보면 뭐 니체 자체에 초점을 맞춰라 뭐 이런 얘기일 수도 있고요. 이러한 니체의 위버맨쉬를 현대적으로 풀어낸 구성이고, 특히 이제 책 중에서 너무나 인간적인이라는 니체의 책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책은 장단점이 명확합니다. 장점은 위버맨쉬의 개념을 조금 더 체감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쉬운 글쓰기로 되어 있어서 위버맨쉬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체감할 수 있게 되고 실제 생활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단점이 저는 더 많다고 생각해요. 좀 아쉬운데 진짜 그냥 자기계발서 같아요. 그리고 너무 요새 그 텍스트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 얘기가 나오고 막 도파민 얘기가 나오고 그래요. 분명히 니체가 살던 시대에는 도파민,
뭐 스마트폰 이런 거 없었을, 스마트폰 당연히 없었을 거고. 그런데 그런 개념들이 나오니까 조금 니체를 더 깊게 알아보고 싶은 사람에게는 너무나 가볍고 약간 왜곡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번역만 한 게 아니라 약간 그 어나니머스의, 그러니까 이제 번역한 사람의 가치관도 좀 많이 녹아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조금 아쉬운 점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인상 깊었던 구절, 사실 113가지 전에 어떤 생각을 했냐면 하루에 그냥 하나씩 필사를 해볼까도 생각을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것도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총 3가지 챕터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첫 번째 챕터는 자기 극복과 성장에 관한 43가지의 삶의 태도, 그리고 두 번째 챕터는 인간관계와 감정 조절에 관한 31가지 방법, 그리고 마지막 챕터가 세상을 바라보는 39가지 시각. 그러다 보니까 이 책 그 113가지를 다 내 걸로 만들면 정말 멋진 인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만 보면 진짜 이 책은 장점이죠. 하지만 단점은 이게 너무 가볍다라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니체가 썼다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너무 가볍게 번역이 됐다라는 게 좀 아쉬운 점이고요. 그러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인상 깊었던 구절, 다 인상 깊긴 했지만 한 3가지 정도만 말씀을 드릴게요. 113페이지인데요. 감정은 때때로 당신을 속인다 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사람들은 강렬한 감정을 느낄 때 그것이 곧 진실이라고 믿는다. 이렇게까지 느껴지는데 진짜가 아니면 무엇이겠냐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 감정이 강렬하다고 해서 그것이 진짜 진실일까? 아니면 잠시 도파민에 취해 있는 걸까? 요거는 진짜 어나니머스의 약간 초월 번역. 도파민 없었을 것 같거든요, 니체 시대에. 화가 나면 세상이 다 틀려 보이고 슬플 땐 모든 게 끝난 것처럼 느껴지며 사랑할 땐 그 사람이 전부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감정은 변한다. 어제의 분노도 오늘의 눈물도 시간이 흐르면 희미해진다. 그렇다면 그 강렬했던 감정은 정말 진짜였을까? 아니면 그 순간에만 그렇게 보였던 것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굉장히 감정에 많이 휘말리게 되고 소용돌이 속에서 빠져서 못 나오게 되는데, 물론 감정 좋죠. 감정 좋은데 너무나 감정에 깊숙이 빠져 있으면 나 자신까지 속이게 돼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 내가 나아가야 되는 방향성에 잘못될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지적을 한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에 122페이지인데요. 감사는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든다라고 해서,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감사할 줄 안다. 감사는 예의를 차리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 삶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을 솔직히 인정하는 것이다. 강한 사람은 받은 도움을 거기서 끝내지 않고 감사함을 표현하며 관계를 이어나간다. 감사하는 순간 마음과 마음이 연결되고 새로운 관계가 시작된다. 그래서 저는 진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조금 달고 사는 편이거든요. 실제로 내가 그렇게 엄청 크게 감사하지 않더라도 그냥 습관적으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 듣는 사람도, 그리고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나도 존중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사소한 거라도 감사하는 마음을, 옛날에 막 감사일기 쓰는 그런 유행도 있었잖아요. 물론 저는 감사일기까지는 쓰진 않지만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 고맙다라는 마음을 조금 마음속에서 가지고 살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179페이지인데요.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사람들은 종종 인간은 변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철학자들 또한 인간의 본성은 그대로이며 역사는 반복된다고 주장하곤 한다. 마치 인간에게 사용설명서라도 있는 듯 말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르다. 우리가 지금 보는 인간의 모습도 특정 시대와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결과다. 과거 사람과 지금 사람이 다르듯 미래 인간도 전혀 다른 모습이 될 수 있다. 맞아요. 진짜 변하지 않는 건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영원한 마음이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마음, 사람 계속 변하게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거기서 느낄 건 상처받지 않는 거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나라는 자신, 위버맨시, 초인, 이 내가 올바른 새 가치로 가기 위한 나의 마음, 요거를 딱 줏대를 잡고 나서 주변이 아무리 변화해도 나 자신은 그대로 가져갈 수 있는, 주변의 변함에 상처받지 않고 주변의 변함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그런 마음이 진짜 중요하지 않나. 물론 그 외에도 이 113가지가 다 진짜 좋은 구절이어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은 자기계발서로 읽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니체 위버맨시 사상을 공부해야겠어 라고 읽으면 실망을 많이 하실 수 있는 그런 느낌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철학적 내용을 알려주기보다는 그냥 자기계발서, 어떤 인간의 길,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버맨시는 성공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포기하지 않은 인간, 스스로 기준을 세운 인간, 자기 삶에 책임지는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남의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아니면 자신만의 기준으로 살고 있나요? 지금까지 책 있는 원식이 원식이었습니다.
대꾸알죠? 안녕.